2022년 4월 넷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부활절 연휴로 사람들이 공항에 북새통을 잃은 소식과 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 홍보에 나선 자유당과 앞서 나가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노동당, ATGI의 다른 의견으로 일단 보류가 된 12세에서 15세 청소년 부스터샷 접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까지 부활절 연휴가 이어졌는데요. 이스터 홀리데이를 이용해 휴가를 떠나 사람들이 몰리면서 시드니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호주 공항들은 약 2년여 만에 최고로 바쁜 날들을 보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목요일 시드니 공항에서만 약 8만 2천여 명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항이 붐비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원들의 결혼으로 일할 직원들이 부족해진 가운데 해외 여행자들과 연휴를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국내선에 오르는 인파들이 대거 공항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터 기간 동안 시드니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최소 탑승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이 권고됐지만 상황이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체크인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 45분이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행스럽게도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인력난으로 인해 일부 여객기는 수화물 없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케언 운수노조 위원장은 직원 부족 사태가 코로나에 감염돼 회사에 나오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공항 근로자들에게 잡키퍼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던 모리슨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어 항공사들이 수화물 처리원, 보안요원, 지상 직원들의 일을 외국 회사에 아웃소싱 준 점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드니 공항 외의 다른 공항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부활절과 안작대의 연휴가 이어지며 방학기간 내 공항들이 여행 인파로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스터 연휴 동안에만 약 38만여 명의 승객이 멜번 공항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며 새롭게 확장이 된 애들레이드 공항도 2만 5천여 명의 여행객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들의 호주, 뉴질랜드 간 무격리 여행이 공식적으로 재개가 됩니다. 팬데믹 동안 가장 엄격한 수준의 국경 통제 정책을 시행했던 뉴질랜드는 지난 2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국경을 닫은 채 보냈는데요. 이제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뉴질랜드 여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항공편이 늘어날 예정이므로 6월에는 하루 최대 2만여 명의 승객이 뉴질랜드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매년 150만 명의 호주인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으며 호주인은 뉴질랜드 전체 방문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실업률이 4%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나 최근 발표에서도 반세기 만에 최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지난 3월 호주에서는 거의 18,0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적인 이슈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가운데 낮은 실업률이라는 결과가 단지 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노동당 집권 시의 실업률은 5.7%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하며 3%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며 연방정부가 경제 분야 정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에서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향후 5년간 1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당이 자유당 연립의 지지율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방 총선 공식 유세가 시작되면서 부동층 비율이 15%까지 나타나며 역대급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동층이 높은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식상함 때문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며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야당인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유세 첫날 호주의 공식 기준 금리와 실업률을 몰라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낙하산 공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명성 높은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선거위원회는 5월 21일 연방 총선일에 코로나 확진자나 근접 접촉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전화투표를 도입한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노인 요양원 거주자들의 숫자가 팬데믹 2년 동안 발생한 사망자들의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새로운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88명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총 918명이었습니다. 한편 호주 의약품관리청 TGA는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6개월 후에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이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호주 면역기술 자문그룹 ATAGI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TAGI는 해당 청소년들에게서 코로나와 관련된 심각한 질병이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스터샷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청소년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해 그 외 부스터샷 접종 가능 연령대에 대해서는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연휴로 사람들이 공항에 북새톡을 이룬 소식과 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 홍보에 나선 자유당과 앞서 나가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노동당, ATAGI의 다른 의견으로 보류가 된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의 부스터샷 접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